이번 영상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목표 설정을 갖고 이 주식 투자를 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최근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2023년 9월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손익률 이 마켓 포인트 자료인데 이 9월 1일부터 9월 26일 기준으로 이 외국인 개인 기관의 이 순매수 상위 종목의 손익률인데 이 외국인을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하나마이크론, 네이버, 현대차 일단은 9월달 내내 다 마이너스죠. 그렇죠? 개인들도 포스코홀딩스, 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다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 수익률이 처참하게 다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기관들도 이렇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CJ, 에코프로, SK텔레콤 그나마 요 하단에 있는 수익률이 종목이 있고 다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4%. 그만큼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상당히 모두에게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9월 한 달 동안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3.57%. 한번 월봉을 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월봉인데 이 캔들 하나가 1개월짜리죠. 그래서 9월 코스피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57% 이렇게 하락을 했고 우리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크죠. 9월 달에. 이렇게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9월 캔들이 마이너스 9.41%. 결국 이렇게 코스피는 마이너스 3.57% 9월 달에 하락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9.41%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 9월 한 달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목표를 수익률을 갖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이 몇 프로 이상 뭐 이렇게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 달에 목표 수익률이 뭐 20%다, 뭐 30%다 이렇게 잡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표 수익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월간 기준으로 손실이 나지 않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익률을 어떤 퍼센트를 갖고 우리가 매매를 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좀 냉정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9월 달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률 그리고 9월 달에 외국인 개인 기관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손익률 이렇게 먼저 본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주식 투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참 잘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수들. 그렇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아닌 진짜 실력 있는 고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고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야겠다. 그게 될까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아예 없다고 좀 냉정하게 말씀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증권사 대회 수익률 뭐 상위 랭킹 뭐 10위권 안에 든다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유튜브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은 목표로 삼아서는 그 사람과 똑같이 나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의 영역은 공부로서 갈 수 있는 범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학창 시절에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죠? 그 학생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서울대 가는 학생처럼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타고난 인지적인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개인차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뭐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뭐 그런 학력적인 부분, 뭐 서울대생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에서도 뭐 축구 선수든 뭐 수영 선수든, 그렇죠? 그런 선수들과 유사한 운동량을 우리가 같이 했다고 해서 그 탑 랭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부분, 유전적인 부분, 개인적으로 다른 그런 관찰력, 분석력,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주식 투자도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좀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랭크에 속한 그들이 스캘핑, 단타 매매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 끝나고 나서 자리를 보면은 나도 저기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 지나고 난 결과를 보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에 얼마만큼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과, 그렇죠? 그러한 직관력과 또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그런 판단력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분명히 개인차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목표를 잡을 때는 이런 최고수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높은 목표, 그들의 목표를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조급한 마음에 투자가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을 보고 매매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본다 한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인적인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인 기관 개인을 말씀드린 것은 주식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외국인 기관들도 밥 먹고 분석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인 시장에 관련된 정보력이라던가 그런 안목이 개인보다는 분명히 뛰어나는 애들일 텐데, 이렇게 마켓이,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는 것이 이 주식 시장의 냉정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투자 경험이 짧거나 또는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은 현실적인 수익률의 목표는 바로 이 마켓 포인트, 그렇죠? 시장 수익률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뭐 난 종목 분석해서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 시장 수익률이 목표라면은 굳이 종목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뭐 지수 ETF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코덱스 200 ETF, 코스피 200 지수에 추종해서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면 그거와 유사한 수익률이 나잖아요. 코스닥도 뭐 코덱스 뭐 코스닥 150,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하고 유사한 수익률을 나오기 때문에 야, 뭐하러 그렇게 종목을 힘들게 분석하냐? 시장 수익률만큼만 움직이고 싶으면 지수 ETF를 사면 되지. 그렇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워런 버핏이 뭐 해치 펀드들하고 뭐 내기도 했었죠. S&P 500 인덱스 펀드, 워런 버핏은 뭐 그것이 해치 펀드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가 지수의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상승과 하락률을 우리가 이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기사도 나오죠. 펀드 수익률, 이 펀드 수익률을 평가할 때 이 시장 수익률보다 좋으냐 나쁘냐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펀드들이, 이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펀드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 올랐으면은 펀드 수익률도 2% 이상 나오면은 그거는 상위 펀드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가 지수만큼
우리가 더 좋은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9월달 동안에 이 코스피 지수만을, 코스피에 속한 종목만을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마이너스 3.57%보다 좋은 마이너스 2%대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은 잘한 것이겠죠. 어떤 기준으로? 마켓 수익률, 시장 수익률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9월달 동안에 코스닥 종목만을 매매를 했다. 그런데 마이너스 5.48%다. 그러면은 만족할 만한 수익률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잡으십시오. 즉 시장 수익률보다 내가 낫다면은 잘한 것으로 스스로에게 판단을 하고, 시장 수익률보다 좋지 못한 손실이 났다면은 그때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매매가 됐구나, 이렇게 가장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주식 투자하면은 수익을 내야지, 코스피 지수가 3% 빠지고 코스닥이 9% 빠졌다고 해서 내 계좌가 이것보단 좀 낫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마이너스지만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의 계좌를 봤을 때 9월달 동안에 내가 총 계좌에서 내 예수금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그러면 잘해 투자라고,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낮은 목표를 설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식 투자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서 잘하는 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환상을 갖는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시장 수익률만큼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면은 내가 기대치가, 내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그리고 시장과 대비 객관적인 목표 수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여유로운 매매로 이어지면서 내가 분석한 종목들이 시장보다 더 나은 상승이 나오는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시장보다는 덜 떨어지는가,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명한 안목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9월 투자자별로 이런 수익률과 함께 또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을 잡을 때 이 마켓 수익률,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주가지수 움직임의 등락률을 이기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주식 투자고, 그만큼 현실적인 목표, 잘하는 상위 1, 2%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적이고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시장 수익률을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로 잡으면은 분명히 내가 시장보다 어느 정도의 종목을 선정하는 좋은 안목을 갖고 있는가, 그 정도는 스스로 분석하며 도움이 꼭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